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애들레이드 호주 A리그 9위다. 3경기에서 2무 1패다. 3골을 기록하고 5골을 허용했다. 앞서 웰링턴 피닉스와 1-1로 비기고 이어 메가서의 0에서 2로 졌다가 시드니와 2-2로 비긴 애들레이드다. 아직 시즌 첫 승리가 없는데 일단 수비 안정화가 급선무다. 버트 감독 체제에서 키토, 월랜드, 하비 로페스 등 포백의 안정감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다만 이전 경기 전반전에 공격수 이부스키가 퇴장당해 이 경기를 뛰지 못한다. 주력 선수들이 수적 열세로 50분을 뛴 것도 부담일 것이다. 퍼스 글로리 리그 6위다. 3경기에서 1승 2패다. 3골을 기록하고 4골을 허용했다. 개막 이후 웨스턴 시드니의 0에서 1, 뉴캐슬의 1에서 2로 졌다가 센트럴 코스트를 2-1로 이기면서 시즌 첫 승을 거둔 퍼스 글로리다. 일단 분위기는 확실히 개선됐는데 분위기를 돌린 게 다행이다. 자코비치 감독 체제에서 3에서 4-3 전술을 활용 중인데 일단 윙어 코릴, 아주벨의 득점력이 터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코멘트 6번 맞대결은 3승 1무 2패로 원정팀인 퍼스 글로리가 우세하다. 2022년 이번 대결선은 모두 애들레이드가 2-0으로 이겼다. 흐름은 퍼스 글로리가 더 낫다. 애들레이드는 이전 경기 주력 공격수 퇴장과 이에 따른 주전 선수들의 체력 여파도 있다. 확실히 답답한 상황의 애들레이드다. 애들레이드가 배당이 좋지만 속지 말자.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1차전 분석 결과는 2-2 무승부. 스코어는 비슷했지만 경기 내용은 전북이 조금 더 좋았던 경기다. 점유율 55-45, 슈팅 수 9-4, 유효 슈팅 6-2 등 대부분의 공격 지표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했다. 홈이라는 2점을 얻은 서울이 기성용의 선취골, 조영욱의 추가골로 앞서가면서 승기를 잡는 듯 했다. 하지만 전반전 8분을 남긴 시점부터 전북의 공세가 시작됐다. 송민규, 바로우의 측면 라인을 활용하여 느린 서울의 수비진을 흔들었고 김진수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골대를 맞추는 등 짜임새 있는 공격을 펼쳤다. 결국 바로우의 멋진 가마차기와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고 전반전을 끝났다. 이후 후반전에서는 전북이 주도권을 잡고 공세를 주도했지만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펼치는 서울을 뚫기엔 어려웠다. 골에 근접한 찬스가 몇 번 있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던 전북이다. 코멘트 서울을 상대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북이다. 1차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났고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동성에 약점이 있는 서울의 후방 라인들을 송민규, 한교원 혹은 바로우까지 빠른 이선 자원들이 균열 낼 수 있다. 조규성의 득점 감각도 유지되고 있고 백승호가 있는 중원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은 나상호와 조영욱 위주의 역습을 펼치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을 감안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엔 어렵다. 홈팀인 전북이 선취 득점을 하며 승리할 것이다. 추천 배팅 전북승 2.5 오버. KGC 인삼공사 LG전 승리로 KCC전 연장 패배 분위기를 돌리는데 성공했다. 그것도 4쿼터 역전극이 나왔던 경기로 3쿼터까지 뒤졌던 경기를 4쿼터 27-19로 앞서면서 경기를 뒤집었다. 외국인 선수 2명의 활약이 빛났던 경기로 오마리 스펠맨과 데릴 멀로가 40득점을 합작한 것이 승인. 오세근이 6득점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좋아 승리할 수 있었다. 현재 정규 타임에는 무패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KT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혔던 KT인데 상황이 좋지가 않다. 전날 캐롯전에서 졸전 끝에 패하고 말았다. 팀 내 최다 득점자가 12득점밖에 안 될 만큼 굉장히 저조한 득점 양상을 보였고 결국 69점밖에 넣지 못하며 캐롯에 패했다. 양홍석과 하윤기의 프론트 코트는 굉장히 강하나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컵대회 때만 못하고 가드진의 약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실정이다. 코멘트 KGC 인삼공사가 하루를 쉰 점. 여기에 KT가 전날 경기를 치러 100-100 일정이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는 즉 KT가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가드진의 우세도 KGC 인삼공사가 큰 편으로 변준영, 박지훈 등 가드진이 KT 가드진보다 나은 것도 사실이다.
KGC 인삼공사가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고 마이너스 4.5점 핸디캡 승리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KT가 계속 저득점에 묶이고 있고 이번 경기도 그럴 확률이 높다. 159.5점 언더가 우선이다. 추천 배팅 KGC 인삼공 4승 161.5 언더. 캐롯 주말 연전에 나선다. 하루 전 KT를 상대로 75-69 승리를 따냈다. 수원에서 고향으로의 이동이기에 이동거리에 따른 부담감은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당히 뛰어난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수단 뎁스가 두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말 연전에 따른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시즌 초반 좀처럼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1승 4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전 경기에서도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71에서 81로 무기력하게 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부진한 외곽포다. 현재까지 3점슛 성공률이 24.0%다. 리그 최하위. 현재 10개 팀 중 20%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한국가스공사가 유일하다. 코멘트 두 팀의 분위기는 극명히 엇갈려 있다. 그러나 일정은 한국가스공사가 유리한 상황이다. 또한 캐롯은 직전 경기 디드릭 로슨이 37분을 뛰었다. 다소 무리했다고 볼 수 있다. 김승기 감독 농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전 의존도가 심하다는 점이다. 백투백 일정에서 체력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한국가스공사의 플러스 3.5 핸디승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가스공사 3.5 핸디승 162.5 언더. KB손해보험 한국전력에게 3-1 승리를 거두며 연패를 면했다. 높은 공격 성공률이 승리의 요인. 특히 니콜라가 33득점을 터뜨리며 팀의 득점을 책임졌고 홍상혁, 박진우가 뒤이었다. 서브 득점도 7-3으로 앞섰으며 디그와 리시브에서도 앞섰던 모습. 다만 니콜라의 공격 점유율이 48%였다는 부분은 고민거리다. 만약 니콜라의 컨디션 난조가 생기는 날에는 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뜻. 또한 블로킹에서도 9-12로 밀렸고 범실도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안정적인 느낌은 받지 못했다. OK금융그룹 우리카드에게 0에서 3 셔사웃 패배를 당하며 시즌 2패를 기록했다. 25-18, 25-21, 그리고 3세트는 남아있던 집중력마저 무너지며 25-13으로 대패했다. 블로킹에서 1에서 8로 밀렸고 서브 득점도 22로 완벽한 열세였다. 19득점을 터뜨린 레오만이 제 몫을 다했는데 그 다음 최다 득점자가 차지원, 신호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OK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는지를 대변해준다. 수비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찾기 어려웠다. 코멘트 용병 의존도가 매우 높은 두 팀이지만 OK의 기록이 더욱 좋지 못하다. 국내 선수들의 지원 부분에서도 KB가 조금 더 우세하며 공격 옵션도 많은 상황. OK에게 유일한 변수는 서브인데 최근 KB의 리시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KB 손해보험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KB 손해보험 승 179.5%. 신한은행 이번 오프시즌의 변화가 가장 많은 팀 중 하나. 무려 8명의 선수의 이동이 있었다. 김단비의 우리은행 이적으로 인해 팀의 핵심이 바뀔 확률이 높아졌으나 김소니아와 김진영의 영입으로 전력 보강을 해냈다. 여기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던 구슬이 들어올 전망. 김단비가 빠진 것 치고는 영입을 상당히 잘한 편이다. 여기에 유승희와 이경은, 한채진 등 가드진이 풍부하고 최장신 멤버 중 하나인 김태현의 활약도 기대가 되는 팀이다. KB스타즈 지난 시즌 우승팀 박지수와 강희슬이라는 국가대표급 멤버들을 갖춘 덕분에 지난 시즌 엄청난 성적을 거두면서 우승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박지수가 공황장애로 인해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 김소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허예은과 심성량의 가드진이 강하고 강희슬과 여민아 등 스몰 포워드 자원은 여전히 좋아 어느 정도 전력은 나올 전망이다. 코멘트 박지수가 없는 가운데 신한은행이 보강을 꽤나 잘했다는 점과 인사이드에 김소니아의 존재가 있는 점이 크게 다가온다. 김소담과 박지은 등 센터라인이 나쁘지 않은 KB스타즈지만 신한은행이 김태현과 김소니아의 포스트가 높은 편이라서 골 및 우세를 신한은행이 가져가기 쉽다 본다. 여기에 KB스타즈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가드지는 풍부한 점을 고려해 신한은행이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기준 핸디캡이 거의 없어 신한은행이 핸디캡 승리도 같이 가져갈 전망이다. 언오버 기준점이 145.5점인데 첫 경기인 만큼 수비보다는 공격이 잘 통할 확률이 커 오버를 우선 봐야 한다. 추천 배팅 신한은행 승 145.5 오버. 멜버른 시티 이번 시즌 호주 A리그 선두다. 3전 전승이다. 6골을 기록하고 1골만 내줘 공수 밸런스도 아주 좋다. 개막전에서 웨스턴 유나이티드를 2-1로 이기고 이어 브리즈번 로어, 멜버른 FC를 각각 2-0으로 이긴 멜버른이다. 확실히 공수 밸런스가 남다르다. 키스노보 감독 체제에서 레키가 최근 미드필더로 내려왔다. 공격형 미드필더 베리샤를 비롯해 최전방 맥클라렌 등 득점원도 다수이며 포백도 단단하다. 웰링턴 피닉스 리그 8이다. 3경기에서 2무 1패다. 4골을 기록하고 6골을 내줬다. 최근 애틀 레이드와 1, 센트러 코스트와 2-2로 비기고 뉴캐슬 제츠에 1에서 3으로 졌다. 실점이 너무 많아 고민인 웰링턴일 것이다. 일단 실점만 줄이면 분위기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웰링턴인데 타라이 감독 체제에서 4-4-2 전술을 활용 중이다. 공격보다는 일단 페인, 오튼, 라우스, 술톤 등 포백의 안정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코멘트 6번 맞대결은 3승 1무 2패로 홈팀인 멜버른이 우세하다. 2022년 4번 대결선은 2승 2패로 팽팽했던 두 팀이다. 두 팀의 경기는 대부분 다득점이 터졌다. 흐름과 전력 모두 홈팀인 멜버른이 더 낫다. 추천 배팅 멜버시티 승 2.5 오버. LG 28일 경기에서 KGC 인삼공사의 4쿼터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재도의 22득점 활약이 있었음에도 외국인 선수에서 많이 밀린 것이 패인. 외국인 선수 득점에서 23에서 40으로 크게 밀린 것이 뼈아팠다. 아셈 마레이가 시즌 내내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NBA 출신 단테 커닝햄이 뒤에 받치고 있음에도 KGC 인삼공사의 오마리, 스펠맨, 데릴 멀러에 밀린 점은 아쉬웠다. 프론트 코트에 약점도 있는 팀으로 28일 LG 국내 프론트 코트 자원의 득점은 서민수의 5득점, 정희재의 1점이 전부였을 정도다. 현대모비스 한국가스공사를 꺾으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외국인 선수의 힘이 굉장한 팀으로 특히 론제이 아바, 리엔토스의 활약이 대단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17득점 3어시스트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냈을 정도. 뛰어난 슈팅력과 센스 있는 패스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게이지 프림과 저스틴 녹스의 외국인 선수들도 활약이 좋다. 이우석과 김영현 등도 버프를 받고 있다 할 정도로 활약이 괜찮다. 코멘트 국내 프론트 코트에서의 차이가 클 전망. 함지훈과 장재석 등 노련한 국내 프론트 코트를 보유한 현대모비스가 프론트 코트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쉬울 듯하다. 이재도와 아바 리엔토스가 어느 정도 상쇄될 확률이 높고 외국인 선수도 큰 우세를 가져갈 팀은 안 보이나 국내 프론트 코트의 차이는 매우 클 수 있는 상황. 이 차이가 큰 데다 현대모비스가 3연승으로 흐름이 좋아 경기 승자는 현대모비스를 보는 것이 좋겠다. 해외 기준 거의 동배당이 나오고 있어 핸디캡 승리도 현대모비스의 몫이 되기가 쉽겠고 LG 경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공산이 높다. 159.5점 언더부터 고려하는 편이 좋겠다. 추천 배팅 현대모비스 승 160.5 오버. 도로공사 1, 2세트를 따고 3, 4세트를 내주며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GS 칼텍스를 잡아냈다. 카타리나의 활약 속에 이예림, 배유나도 제 몫을 해냈다. 박정아의 공백 속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였는데 승리를 따내면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블로킹에서도 13-11로 앞섰고 디그와 리시브 면에서도 살짝 우세한 모습. 이러한 감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박정아의 부재 속에서도 승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행 인삼공사와 풀세트 접전을 펼쳤고 2에서 3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표승주가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산타나, 육서영이 뒤를 이었다. 김희진이 없던 상황에서 득점력은 나쁘지 않았으나 이 3명의 성공률이 각각 34%, 33%, 27%에 머무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블로킹에서도 15에서 17로 열세였지만 그래도 리시브 면에서 많이 보완된 모습을 보여줬다.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이 올라가야만 하는 기업은행이다. 코멘트 두 팀 모두 박정아와 김희진이라는 핵심 멤버가 빠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 컨디션은 도로공사가 더 좋고 블로킹 면에서도 앞선다. 기업은행의 리시브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변수지만 아직까지 공격에서의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도로공사의 승리가 예상된다. 추천 배팅 도로공사 10.5 핸디승 179.5 언더. 야쿠르트 시리즈 패배 위기에 몰린 야쿠르트는 4위 스니드가 선발로 나선다. 150km대 직구와 슬라이더, 커터 등을 구사하는 우완으로 올 시즌 야쿠르트 선발진의 한 축으로 꼽힌다. 올 시즌 비교적 꾸준히 선발로 나섰으나 기복이 심한 편, 특히 피안타율이 0.276으로 꽤 높다는 특징이 있고 그 때문에 퀄리티 스타트 성공률이 52%에 그쳤다. 부상이 없었음에도 규정 이닝 소화에 실패한 점도 아쉬운 대목. 그래도 홈에서는 ERA가 2.68에 올해 9승 중 7승이 홈에서 나왔다. 지난 2차전 선발로 나와 4이닝 2실점으로 짧게 던진 편 득점 경기 야쿠르트는 선발 오가와 야스히로의 6이닝 1실점 호투에도 불구 타선의 빈타와 마무리 스칸 맥거프가 또 한 번 무너지면서 패하고 말았다. 맥거프는 5차전과 비슷한 실수를 했다는 점도 아쉬웠다. 오릭스 우승에 단 1승만 남은 오릭스는 미야기 히로야가 7차전 선발을 맡는다. 140km 중 후반대 직구와 커브가 주 무기인 투수. 지난해 ERA 부문 퍼시픽 리그 2위, 올 시즌에는 11승으로 나름 정규 시즌에는 확실하게 검증을 받은 투수다. 8월 극강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9월 이후에는 좀 페이스가 떨어진 편. 지난 3차전 선발로 나와 5.1이닝 3실점, 야마다 테츠토에게 3점포를 맞으며 패전 투수가 됐었다. 직전 경기 오릭스 투수진은 야쿠르트 타선을 꽁꽁 묶었다. 선발 야마사키 사치아가 2차전 4이닝 무실점에 이어 6차전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이어 나온 우다가와 유키, 히라노 요시히사, 야마자키 소이치로의 제이콥 와그스펙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와그스펙은 1승 1홀드 2세이브로 이번 시리즈에서 굉장한 투구를 보이는 중이다. 코멘트 오릭스가 시리즈가 대단히 유리해진 상황이다. 야쿠르트는 현재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선의 중심축을 잃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 그 때문에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사이 스니드가 굉장히 기복이 심하다는 점도 변수. 홈에서 강하기는 했으나 지난 2차전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 못해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가 크게 기대가 안 된다. 팀 타격감에서 오릭스가 크게 우위에 있어 오릭스가 승리한다고 본다. 야쿠르트가 타선이 잘 안 터지고 있고 오릭스의 흐름으로 간다면 6.5점 언더가 우선이다. 추천 배팅 오릭스 승 6.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